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의 중심 이곳 안양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된 경제 대통령 위기에 강한 우리의 경제 대통령 후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갈 이재명 대통령 후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이재명 대통령 후보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기호 1번 이재명 대통령 윤흥한 대통령 네 준비된 대통령 이재명 후보님 도착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나를 위해 안양을 위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 이재명은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여러분과 함께 확실하게 새로운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제 카메라맨들이 다 내려가면 저도 마스크를 좀 벗으려고요. 네, 2m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수화통역사께서 조금만 더 거리를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도 내려가시면 좋겠어요. 혹시 제가 2m 범위 내에서 사람 만나면 또 누가 자로 채가지고 야 이거 1m 93cm다 위반이다 이럴 가능성이 있죠. 다른 사람은 마구 위반해도 괜찮은데 이재명은 절대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조그마한 정말 태클 같은 잘못만 있어도 저는 가루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왜? 조금만 잘못해도 먼지 털듯이 탈탈 털려서 영혼까지 사라졌을 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보셨죠? 오늘 이재명이 잡으라고 청와대에서 검찰의 지시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뭐 우리 뭐 상관 있냐? 우리 돈 준 것도 아닌데 상관없다. 이런 얘기도 그 사람들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만큼이라도 잘못했으면 살아남았겠습니까? 지금도 죽이려고 난리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살아남습니다. 왜? 국민들이 계시니까요.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실 거죠?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 거죠? 여러분을 믿습니다. 성남은 이재명이 있기 전과 이재명의 후가 다르다. 맞습니까? 경기도는 똑같은 경기도인데 이재명이 있기 전과 이재명 이후가 다르다. 맞습니까? 앞으로 맞이하게 될 대한민국은 이재명 전과 이재명 후가 완전히 다를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가장 시장다웠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했을 때 가장 도지사다웠다. 이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일 때 가장 대통령다웠다. 이제 다 내려가셨죠? 저도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경기도민이고 지금도 여전히 도민 아닙니까? 제가 경기도정을 하면서 가장 크게 자부심 느끼는 성과는 이겁니다. 아, 내가 경기도민이구나. 야, 경기도로 이사와라. 약 올르지 경기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만날 때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당 주민들이 나 성남 몰라, 나 분당 주민이야 이렇게 얘기하다 요즘은 나 성남 시민이야 이렇게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야 세계에 내놔도 결코 꿀리지 않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어렵죠?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대기기사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감염병 위기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바로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수의 우리 국민들이 떠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긴 손실은 우리 모두가 책임져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정의이고, 그게 바로 공정이고, 그게 바로 연대이고,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2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빚지고 망하고 극단적 선택하고 지금도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살 길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코로나 추경 18조 원 되면 그거라도 빨리 하고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추가로 왕창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방해하는 겁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 되는 대로 빨리빨리 해야지. 야, 완벽한 의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 죽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은 국민들이 고통받아서 정부를 원망하고 그래서 여당 후보를 원망하고 그래서 반사적 이익으로 내가 덕보겠다는 그 심사로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정치 세력 우리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심판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국민이 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께서 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19 사실 무섭습니다만 코로나19도 변했어요.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전에는 코로나가 산더미만한 곰 같아가지고 엄청나게 위험했고 걸리면 큰일 났는데 이제는 이게 진화를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변해가지고 쌩쌩쌩쌩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게 됐어요. 대신에 치명률이 낮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개울물은 보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 보를 포기해야 됩니다. 보에 매달려가지고 그 홍수 막겠다고 하다 피해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3차 접종까지 했으면 치명률도 낮아지고 위험성도 적지 않습니까? 24시까지 24시까지 영업하게 해도 우리가 마스크만 잘 쓰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관료들이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현장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국민들의 고통이 나의 직접적인 고통이 아니니까요.
이게 바로 현장입니다. 이게 바로 실력이죠. 이재명은 코로나19 초기에 과천 쳐들어가서 명부 구하고 시설 폐쇄하고 교주 검사 강제해서 확실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남의 메르스 때도 정부에서 정보 공개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난리쳐서 제가 싹 공개해버렸어요. 조심하시라고.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방역의 모범이 됐지 않습니까? 경기도 방역 잘했지요? 경제 방역도 잘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3조 몇천억 가계 지원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상인들 매출 올려줬고 제가 퇴임하기 직전에 다 그 빚 갚아놓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못하겠어요? 마음만 있으면.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하지만 않는다면, 주어진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을 위해서 쓴다면 전혀 새로운 나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현명하십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협조로 3차 접종 맞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분들만 밤 12시까지 영업 대상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하자고요. 문제 없지 않습니까? 제가 3월 10일에 즉각적으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국가가 해야 될 방역을 우리 국민들이 대신하느라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일부는 보존해줬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정말 코끼리 비스켓 정도밖에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르완다보다 적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정부를 대신해서 국민의 방역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손실들 이번에 추경에서 일부 보존되겠지만 제가 3월 10일이 지나면 긴급 추경,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긴급 재정 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 원 이상으로 반드시 다 보존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한다면 했고 한다면 합니다.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킵니다. 인정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신용 불량된 분들 신용 대사면에서 정상적인 금융활동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빚져가지고 망하게 생긴 분들 코로나 관련 채권 정부가 다 인수해서 채무 탕감하고 조정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 할 수 있게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한국형 PPP 확실하게 도입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정인건비 임대료 내는 거 대출금에서 탕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가 다 한 거예요. 우리만 안 했을 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국민에게 국가가 가계소득 지원하는 거 소위 공적 이전 소득이 가장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이리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 비율이 110%를 넘는데도 작년 재작년에 국가 총생산의 15%가량을 국민에게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 비율 40%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짜게 했던지 5%밖에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빚을 졌고 국민들이 망했고 그래서 국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고쳐야 되겠죠? 이재명에게 맡겨주면 확실하게 고쳐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치, 단체장, 대통령 하는 일이 뭡니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명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으로 저는 국민이 필요하는 것들을, 우리 주권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열심히 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남시장을 경기도지사로 불러줬고, 경기도지사 3년 만에 대한민국 경영을 책임질 후보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저를 이때까지 걸어오셨던 것처럼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저를 앞으로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오로지 여러분만 믿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남시장의 이 쥐꼬리만한 권한으로 나름 기업 유치 열심히 했습니다. 성남시 성장률 다른 도시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빈 시유지 땅에 현대중공업 R&D센터 연구원, 고급 연구원 5,000명이 입주할 수 있는 거 허가했습니다. 병원 짓다 중단해서 30년 동안 방치된 땅에 두산그룹 계열사들 용도 변경해 줄 테니까 들어와라. 전부 절대 분양은 안 된다. 분양하면 건물 철거한다. 이런 조건으로 유치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해주지 않았습니다. 시유지 임대료 받았습니다. 나중에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원한다면 땅 사라. 단 그때 시가로 사간다. 두산건설 그냥은 안 된다. 당신들 들어오면 일자리 생기고 동네 식당이 밥이라도 한 끼 더 팔고 세금 더 많이 들어오고 하지만 땅값 올랐으니까 땅 10% 떼서 성남시 주라. 이거를 상대 후보는 왜 기업한테 특혜를 줬냐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기업을 유치하는데 아무 이익도 안 주고 딴 데 멀쩡히 있는 거 납치해 옵니까? 이익을 줘야 기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기업도 이익이고 주민도 이익이고 성남시도 이익이면 하는 거죠. 땅도 공짜로 주고 법인세도 깎아주고 심지어 외국 기업 들어오면 인건비 지원으로 현금도 줍니다. 저도 경기도에서 그렇게 했어요.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세상에 혜택을 줬다고 특혜 줬다고 비난을 하다니, 그런 마인드로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경제가 망하는 걸 보려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걸 보려면 누구를 선택합니까? 이재명 아니고요. 저는 경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외치는 전쟁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평화를 더욱더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평화가 곧 돈 아닙니까? 평화가 곧 경제인데 경제 망칠 사람이 이재명이라니. 자, 경제를 망치려면 누구를 선택한다고요? 경제가 흥하려면, 경제가 회복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젊은이들이 기회가 부족해서 남녀로 편갈라 싸우지 않는 세상을 원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기업 유치 열심히 해서 제가 경기도지사 당선된 직후에 매일경제 조사를 했습니다. 기업 임원들, 중소기업 50명, 대기업 50명 임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친기업적이고 경제 잘 살릴 후보가 광역단체장이 누구냐? 결론은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1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친노동이 반기업입니까? 친노동이 친기업이고 친노동 친기업이 바로 친경제입니다. 바로 실용적으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인프라 투자를 우리가 하고 과학기술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고 미래 인재를 우리가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바꾸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신재생에너지 사회로 산업 전환할 것이고 좋은 일자리 생기고 경제는 커집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경제를 살릴 후보 누구입니까?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고 통합을 해서 국가 자원을 최대로 효율적으로 써서 확실하게 경제를 살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마추어가 국가 경영을 맡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정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5,200만의 운명을 걸고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시험 연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국정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제에 박식하고 실력이 있었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IMF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문화도 살리고 ICT 산업도 살렸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경제 10대 강국의 토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경제 5대 강국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경제를 알고 실력이 검증된 리더가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실력이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대화해야 합니다. 소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자유롭게 계곡에 놀러 가시죠?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서 거의 처음 겪어본 일일 겁니다. 갈 때마다 다 차지하고 있어요. 닭죽 안 사 먹으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닭죽 8만 원 주고 사도 5만 원 자릿세 또 내야 됩니다. 그리고 눈치 보여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것인데 제가 이거 3개월 그리고 길게 잡아 6개월 만에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계곡에서 가족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들을 강압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 99.7% 1600개 중에서 5개만 제가 시범 케이스로 강제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00개 다 즐거운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스스로 자진 철거했습니다. 이게 실력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 지금 저한테 박수치고 지지하십니다. 제가 대법원 재판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할 때 그분들이 현수막 걸었더군요. 이재명 도지사 살려주세요. 배궁계곡 주민들이었어요. 그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 도민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직자 한 명이 마음만 먹이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여러분들 보셨지요? 여러분, 이것보다 수백 배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잘못되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엄청난 권력을, 실력을 가지고 해안을 가지고 제대로 방향을 정하고 국민들의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더 나은 변화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도와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있으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왔던 길을 따라서 저는 쭉 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그래서 3월 9일에 누군가의 정권욕, 누군가의 복수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합당한 선택, 더 좋은 선택,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언론에서 저는 맨날 욕만 합니다. 저는 요만한 게 이만하게 나옵니다. 상대방은 이만한 게 요만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있지요? 진실을, 정의를. 여러분, 우리는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세계 최고의 시민들입니다. 이 세계 최고의 시민들이 몇 가지 영상과 가짜 뉴스로 장난친다고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 국민들이, 민중들이 만들어왔고
촛불혁명도 우리 국민들이 했고 앞으로 3월 10일 이후의 미래도 우리 국민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주체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안양시민 여러분,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오로지 실적과 이 열정 그리고 정의감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누구나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악조건이 저한테는 기회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제 인생처럼 대한민국의 이 위기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세계 5강 G5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끝내겠습니다. 저도 성남 분당구 신도시에 삽니다. 쪼개지고 비세고 배관 다 썩고 정말 못 살겠어요. 재건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리모델링 재건축 제대로 해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두꺼비도 깨끗한 새 집에 살고 싶다는데 우리도 좀 깨끗한 새 집에 살아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상상 한 번만 같이 해주십시오. 3월 9일 해가 지고 난 다음에 3월 10일에도 똑같은 해가 뜨겠지요. 그러나 해는 똑같고 세상은 똑같아도 우리 앞에 닥쳐올 미래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가 기다릴 것입니다. 전진할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정쟁에 빠져 있을 것이냐, 민생에 집중할 것이냐, 성장할 것이냐, 퇴보할 것이냐, 전쟁이냐, 평화냐.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가족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의 당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그냥 수단, 도구의 하나이니까요. 국민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주인들이 쓰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 사실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기도에서 내가 경험해봤다. 이재명 뽑았더니 일 열심히 하더라. 나쁜 짓 안 하더라. 내 삶이 바뀌더라. 대한민국을 그에게 맡기면 얼마나 많이 바뀔지 내가 확실히 책임지겠다. 전국에 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역사를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국민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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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님의 멋진 연설, 명연설 잘 들으셨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가장 멋지고 훌륭하게 극복할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후보 맞죠? 우리의 인생을 보다 아름답고 우리의 역사를 앞으로 발전시킬 유일한 후보 이재명 후보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님의 이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